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셋집을 계약하는데 집주인이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고 중개사 말로는 집도 여러 채 갖고 계시다고 하길래 임차인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는 너그러운 분이겠거니 했는데 살다 보니 보일러 같은 중대하자도 고쳐주지 않더라. 그래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아서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전셋집 사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공감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사실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처음 만난 사이인데 사람 성향이나 그 집의 컨디션 같은 걸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그 전세 사기 같은 문제도 생겼던 거고요. 특히 제 동년배,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집을 구하는 게 처음인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대부분 좋은 집주인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최대한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 또는 오랫동안 매물로 띄어져 있던 집은 피하는 게 좋아요. 예외의 경우는 있어요.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그만큼 전세 물량도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오랫동안 매물로 띄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오랫동안 계약이 안 됐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많아 깡통 전세 위험이 높거나 이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해둔 상태라 계약을 꺼린다거나 집 컨디션이나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거나 비워둔 상태에서 집을 팔려고 내놨다가 임대로 돌렸다거나 세입자를 내보내고 싹 수리하고 다시 임대 놓는 경우도 있고 이유는 참 다양한데요. 상당 기간 공실이었던 집을 계약한다면 그전 히스토리를 중개사분에게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나 집의 문제를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특히 오래 비어 있었는데 도배 장판이 싹 되어 있다? 이런 집은 곰팡이 문제가 있는지 꼭 물어봐야 하는데요. 곰팡이 문제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수리를 한 다음 새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 생긴 곰팡이는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세로로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집을 볼 때 장판을 살짝 들어보면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드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집은 무조건 살다 보면 곰팡이가 날 수 있고요. 좀 연식이 오래된 집이라면 누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칠한 곳이 살짝 벗겨져 있다면 무조건 누수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까 반드시 중개사분께 말씀을 드려야 하고요. 계약할 때 집의 상태를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미리 사진도 찍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집도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하지만요. 집주인이 아예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부터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경우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 여기저기 너무 많거나 해외에 거주해서 집주인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일임한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사는 동안 큰 터치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직접 소통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집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3개월 이내 발급한 집주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소유자 신분증과 등기부 인적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 대리인이 와서 집주인이 맡겨놓은 인감증명서가 있다, 그대로 가름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도 다시 발급을 받아달라고 하시고 계약은 나중에 하도록 하세요.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맡기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집주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죠. 그리고 반드시 계약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 같은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라도 계약 당일에 집주인 쪽에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까,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계약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보통은 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있는 부모님과 동행을 하고는 합니다. 만약에 계약일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렇다면 좀 좋은 집이라도 계약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세입자가 집을 보고 금액이나 조건이 괜찮다 판단하면 일단 집주인 계좌에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 날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가계약금을 다 넣었는데 계약일에 무리한 특약을 요구하는 집주인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준다거나 아파트의 경우 이사를 나갈 때 장기수선 충당금을 주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거나 하는 식으로요. 근데 이 장충금이라고도 부르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사실 법적으로 무조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집주인이 장충금을 안 돌려주면 이거를 부당 이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계약할 때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사실 특약이라는 게 임차인에게 좀 부당하다면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충금처럼 서로 협의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도 다양한 특약 사례를 찾아보고 가면 좋은데 이런 부당한 특약, 무리한 요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계약 당일에 집주인이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집은 걸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셋집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가계약금을 놓고 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집주인과 특약을 미리 조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특약을 조율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문자로 확인을 받은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가계약금도 정말 신중하게 넣어야겠네요. 근데 간혹 중개사들 중에 이 집 아침에도 보고 갔어요. 빨리 가계약금을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마음 졸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찾을 때는 한 공간에서 오래 일하신 터줏대감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동네 집주인의 사정이나 그 집의 컨디션을 좀 잘 알고 있어서 양질의 물건을 추천해 주실 수 있고요. 또 한 곳에서 오래 일하신 만큼 신뢰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세입자의 우려하는 부분을 괜찮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어떤 방향성을 갖고 몰아가는 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중개사분들도 집주인의 자금 사정을 모두 다 파악하고 계신 거는 또 아니니까 이 부분은 집을 구하시는 세입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파악하시려는 자세가 또 필요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사태로 제도 개편으로 집주인 동의를 받아 국세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됐고요.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할 때 과거의 이력을 볼 수 있도록 말소상 포함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현재 집주인에 대한 그 가압류나 근저당 등이 많이 잡혀 있다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분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저도 전세로 살면서 사실 제가 사는 집은 융자가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추가로 이제 융자가 생겼을까봐 개인적으로 등기를 떼본 적이 있어요. 말소상 포함으로 등기를 뽑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집의 모든 히스토리를 볼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조그마한 돈이라도 어쨌든 내 전 재산을 맡기는 거니까 최대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신중하게 확인을 하시면 사기나 깡통전세 위험을 줄일 수 있거든요. 좋은 집주인 찾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